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이번 주 전략 시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은 패전국이잖아요. 네, 휴장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광복을 한 날로 이제 광복절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뭐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됐죠. 소비 심리 이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뭔가 좀 물가도 피크아웃, 또 소비 심리도 살아나는 모습들 뭐 이렇게 좀 지표화되면서 확인되면서 시장이 또 화답을 했는데요. 오늘 뭐 아시아권 증시도 뭐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뭐 중심으로 강세 1% 내외 강세를 이제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장이 뭐 크게 빠지거나 하지 않으면 뭐 무난하게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뭐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장 맞이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전략 시간에는요,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준비를 꼭 할 만한 그런 섹터, 이제 업종, 또 로봇 이제 산업이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볼게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애플까지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샤오미라든지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또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또 LG전자도 로봇에 굉장한 지금 이제 배팅이라 해야 될까요? 굉장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제품들도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조만간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 LG전자는 뭐 서비스 로봇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9월 달에 또 테슬라가 중요한 또 발표를 하죠. 그래서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최근의 동향과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 미리 읽어내야 된다. 결국 이게 엄청난 부각이 되면 막 대중 투자자들, 언론, 뭐 기자들 뉴스 써내고 이제 막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잠잠하고 아직은 그렇게 막 퍼지지 않았을 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또 관련 기업들을 매수해 놓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작년 연말부터 놓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크게 시세 터진다, 관련 기업들의 어떤 큰 시세 터지고 이 섹터 안에서 반드시 10배거 이상의 종목이 탄생한다, 삼성이 상용화 제품을 내놓는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뭐 증명이 되고 있죠.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부터 정리해보죠. 그 지난 금요일날 뭐 나스닥 2% 상승했고요. 다우 그리고 S&P도 1% 넘는 상승. 오늘 일본 증시는 1% 상승하면서, 일본 증시가 진짜 강하네요. 최근에 중장기 평선까지 뚫어 올리면서 지금 사실 뭐 한국이나 뭐 대만, 중국 증시보다 훨씬 더 니케이 증시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또 로봇 관련 회사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따가 체크드리겠지만 대만 증시도 0.8% 상승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60일선 돌파하는 흐름. 홍콩 항생이 0.6% 빠졌네요.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마감됐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고요.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이제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 대한 내용은요, 소비자 심리 개선에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했다. 미시간대 이제 8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증시는 지난 6월 저점 이후 상승 레벨을 지속 이어나갔다는 내용입니다. 뭐 요약하자면 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다, 소비 심리 좋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시장 믿음,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특히 미국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중소형 러셀 2000는 S&P 500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주요 지수 중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소폭 상회를 했다. 그래서 뭐 좋은 내용으로 이제 상승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스닥의 어떤 지금 주가 회복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60일선 그리고 120일선까지 뚫어 올렸고요.
지금 중장기 평선이 이제 13,500 요 정도 근방에 있는데요. 요 부분을 한 방에 뚫어낼까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종목적인 어떤 전략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에서 볼 때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의 이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8년 내로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가 작년 기준입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한 100만 대 정도 팔았죠. 100만 대 조금 안 되게. 토요타 같은 기업이 이제 글로벌 탑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내연기관 쪽에서 1000만 대 팔았어요. 근데 2배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생업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라이징한 어떤 기업으로서 공장 12개 추가 설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봇화, 자동화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로봇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언급을 했어요. 로봇 프로젝트는 매우 큰 사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량 사업, 또 이제 자율주행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사업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미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로봇이 실제 실생활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쓰레기 버리기, 아이들 공부 도와주기, 설거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집안인들이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변화인지, 그리고 이게 상용화가 이렇게 실제로 된다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크고 그런 부분인지를 미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항상 향해 있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바라다 보려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테슬라의 FSD 서비스와 같이 한 달에 $200, $500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로봇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나는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가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량 사업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테슬라의 어떤 지금 생각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봇을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 내년도 이제 개인 비서, 그리고 이번 9월 30일 날 AI 대회에서는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천만 대 생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봇화,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로봇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해법은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짜는 것이다. 로봇 수천 대의 업데이트를 자동화하는 툴을 자체 개발했다. 이후로 테슬라는 몇 주나 몇 개월이 아니라 며칠, 하루만 해도 제조라인 시스템 전체를 리셋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공장의 빠른 확장성으로도 연결된다. 운영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구축하면 공장이라는 하드웨어는 남들보다 빨리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의 지금 보관이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2030년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삼성전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만 상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미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이제 이렇게 또 도입해서 이게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부터 국내 사업장에서 로봇 조끼 입고 일한다는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백스 도입 추진해서 근로자 골격계 질환 등 예방 효과, 무게 2.5kg 경쟁사보다 40%나 가볍다. 근로자 부담 줄어서 노조도 긍정적이다. 국내 사업장엔 기아가 작년에 첫 적용을 했다 하면서 이런 것들. 현대자동차가 오는 3, 4분기 국내 사업장에 도입할 예정인 상반기 보조 웨어러블 로봇 백스. 이것도
이게 뉴스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 되겠죠. 현대자동차가 오는 3, 4분기 국내 서비스 센터 등에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국내 사업장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적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요. 아직 크게 이렇게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공장의 생산 라인에 벡스를 운영했지만 국내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하진 않았었는데요. 대신 기아만 지난해 오토랜드 광명 등의 생산 라인에 벡스를 적용한 바 있다.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인간의 신체에 직접 적용되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상해 발생률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웨어러블 로봇이 고도화되면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동 약자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산업계 안팎에선 로봇 사용이 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하지만 웨어러블 로봇은 오히려 노조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거운 부품을 들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로보틱스를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1조 원이나 들여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현대차는 벡스뿐만 아니라 하반신 보조 로봇인 첵스를 개발했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인 맥스도 미국 FDA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은 현대 로템이 맡고요. 이 가운데 벡스는 양산 전 제품, 시제품을 포함해서 주요 대기업과 농업 분야 등에 판매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모바일 로봇 기술과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해서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면서 또 3분기 이런 어떤 로봇 조끼를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봇 AI 이제 연구소 5,500억 투자,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또 4천억 이상 투자, 이런 부분들 기사 이제 체크드렸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AI 로봇 기술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이포레스트를 연말에 첫선한다. 지난 4월 기사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가 생산하는 완성차뿐 아니라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와 같은 미래차 생산까지 담당하는 생산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라는 측면들. 현대차 그룹도 이제 공장 스마트 팩토리화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동화되는 어떤 공장들을 확실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어떤 R&D 투자, 또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 아예 기업을 인수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일관되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이 HMGICS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 센터는 제조 혁신 분야의 게임 천지가 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이어가며 미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전업계 역시 뭐 엄청난 지금 변혁을 내고 있죠. 아마존이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로봇 청소기 1등 업체 인수를 했습니다. 2.2조 원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로봇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봇팔을 이용한 간단한 식기정리, 상차림을 돕는 이동형 도우미 로봇 등 미래형 가전에 로봇이 필수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앞으로 더 거세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실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로봇 사업팀 관련해서 계속 인력을 대규모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8월 달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이제 출시를 연내에 이제 할 걸로 이제 계속 얘기가 하고 있고, 이미 뭐 4월달 FDA에 시판전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북미 쪽에 출시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 구매력이 높은 그 지역에서 아마 하지 않겠는가. 상표권은 이미 이제 등록을 했죠. 그래서 LG전자도 이제 2017년도 웨어러블 전문 기업 엔젤 로보틱스 인수를 했고, 뭐 로보스타 인수도 했고, 또 이제 로보티즈 지분 투자도 갖고 있고, 뭐 로봇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로봇 클로이로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L전자는 서비스용 로봇 클로이를 물건 운반과 안내, 음식 조리, 잔디 깎기 뭐 이런 것들 다방면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청소 로봇 청소기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을 2.2조원에 이제 인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회사의 로봇은 가정용 청소 로봇 시장에 약 75%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국내에 이제 치면 뭐 에브리봇을 인수했다 보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슨 같은 기업도 영국의 이제 기업이죠. 청소기. 이런 기업도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로봇선이 다양한 물체를 짚는 영상 공개하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도 뭐 아이패드와 로봇팔에 연결된 스피커를 결합한 주방용 스마트홈 기기 개발을 하고 있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렇게 또 상용화되어 있는 서빙 로봇, 뭐 안내 로봇이라든지 배송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온라인 견적 문의 보니까 이제 가격 이제 견적 문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시대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미리 감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대표적인 어떤 IT 기업이죠. 샤오미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 사이버원이라고 이름 붙인 휴머노이드 이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이제 공개했는데, 와, 이거 보면 조금 놀랬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도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 또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셀카도 찍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금 상용화 어떤 제품들의 공개, 이런 부분들, 레이진 CEO가 지능형 로봇이 반드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올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이쪽 시장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얼마나 큰 시장이고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건데, 집에다가 놓고 진짜 뭐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구독 경제는 뭐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 지금 휴대폰 우리 뭐 일시불로 주고 휴대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할부나 이제 뭐 구독 경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은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샤오미 로봇 연구소가 개발한 이 사이버원은 지난해 샤오미가 발표한 사족 보행 로봇에 이어서 샤오미의 사이버 로봇 시리즈에 합류를 했다. 사진 찍고 꽃 한 송이 건네고 쿵푸 동작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레이진 CEO는 이날 발표회에서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집적도가 가장 높고 난이도도 가장 높다. 샤오미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으며 사이버원은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미래 지능형 로봇이 반드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거 테슬라의 테슬라보다하고 비슷하게 좀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로봇 쪽에 이제 이벤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장 폭발력을 지닌 거는 당연히 테슬라의 이제 공개할 로봇인 옵티머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9월 30일 날 AI 데이 때 이 로봇을 공개할 거라고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미리 이제 선수를 쳐놨는데, 테슬라가 개발 중이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가 최근 더욱 높아졌다. CEO가 지난 4일 주주총회에서 로봇의 손이 하트 모양을 그리는 사진과 함께 옵티머스 얘기를 또 꺼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달 말 열리는 AI 데이에서
이 인간 형상의 로봇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 달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놀랄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앞서 옵티머스가 자동차보다 비싸지 않을 것이고 집안에서 여러 일을 돕는 집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트위터 산다고 했다가 무르고 회사 안팎에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암호화폐 시장을 말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논란과 가십을 몰고 다니는 머스크지만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늘 따라다닌다. 우주 발사체를 회수해 쓰겠다거나 완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과거의 굵직한 약속들이 대개 지켜졌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약속을 잘 지킬지 주목이 된다 하면서 이 기사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좀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샤오미가 이제 새 폴더본과 함께 아까 보셨듯이 사이버1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선보였고, 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로봇 강국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산업용 로봇 기업이긴 하지만 1등 업체 화낙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 최근에 화낙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세적인 강화를 해나가는 흐름들. 아마존이 또 아이로봇 인수했는데 아이로봇 주가도 최근에 바닥을 짚고 이렇게 급등한 모습들, 인수 가격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추세적인 어떤 강화를 이제 기대감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지금 로봇 관련된 기술 내지는 또 상용화 제품에 대한 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지금 로봇계 같은 경우 사족 보행 로봇은 웬만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이버도 지금 굉장한 기술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죠. 네이버 같은 기업도 지금. 텐센트 로봇 연구소, 로보틱스 엑스랩이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계 맥스, 점프, 공중제비, 역동적인 고난이도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무섭게 지금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주요 이제 이슈 및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8월 달에 웨어러블 로봇을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는 기사들이 좀 있고요. 테슬라가 9월 30일 AI 데이에서 야심작 옵티머스 시제품을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는 개인 로봇 비서인 테슬라 봇을 생산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샤오미가 이제 사이버1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전격 공개했죠. 아마존은 이제 로봇 청소기 1위, 북미 1위 업체 아이로봇을 인수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5,500억 투자해서 미국의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로봇 시대가 한 발짝 다가오고 있고, 역시나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최근에 이제 흐름은 지수보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장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SPG 같은 감속기 업체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세의 어떤 가능성을 보이는 상승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곧 이제 로봇의 어떤 상용화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 로봇의 어떤 밸류체인이 이제 우리가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이런 것들처럼 밸류체인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이제 구동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어 이제 구동, 또 이제 구조,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제품들,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실적 성장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상용화하는 뭐 삼성, 예정에 두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룹과 또 이제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의 성장이 결국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뭐 센서 기업들도 이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잘 우리가 분석하고 찾아낸다면 이 분야에서 분명한 10배건은 형성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과거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이런 분야에서 밸류체인 형성되고 나서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들은 성장 스토리 쓰면서 10배거 이상을 날렸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을. 결국 이제 라이징하게 다가오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기업들을 이제 찾고 그걸 이제 전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전략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섹터와 종목적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은 크게 지금 중요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살 것인가, 또 어떤 종목을 통해서 계좌를 회복시키고 또 수익으로 돌릴 것인가, 여기에 보다 더 집중하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내일 또 선박사는 좋은 내용으로 또 시장 분석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